50세 이후에도 힘겹게 식단을 조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필요도 없는 일이고 흰쌀밥을 완전히 끊거나 비싼 약에 의존하실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부엌에 있는 익숙한 작은 한 스푼이 예상치 못한 효과로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광고 문구도 근거 없는 뜬소문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실제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이며 한국의 영양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수천 명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일상적인 식사 준비 방식에 작은 변화를 준 지 불과 몇 주 만에 뚜렷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밥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것은 기억이자 가족의 온기이며 옛날 밥상머리에 계시던 부모님의 모습이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당뇨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익숙했던 밥 한 그릇이 문득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밥을 적적처럼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목잔이 두렵고 굶잔이 고통스럽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걱정거리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연세 지긋한 시청자분 이재학님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당뇨 진단을 받은 후 거의 2년 동안 밥을 끊었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삶은 채소 기름기 없는 살코기 마른 곡물만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해지기는커녕 체중이 줄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늘 피곤하고 쉽게 짜증을 냈습니다. 건강검진 후 의사는 그에게 가벼운 빈혈과 간 기능 저하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병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밥이 주범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밥은 죄가 없습니다. 조절해야 할 것은 밥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짓고 먹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쌀이라도 올바른 재료와 결합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한다면 그것은 건강을 위한 부드러운 약이 되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돕고 매일 풍부한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한국국립영양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이 밥 짓는 방식을 바꾸고 주방에 있는 간단한 재료 몇 가지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인 약물 사용 없이 3개월 안에 혈당 조절 능력을 최대 25%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 기적의 재료들이 전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약국이나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여는 양념통 익숙한 찬장 안에 바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방이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비용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작은 열쇠들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솥에 무엇을 추가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밥이 식후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아니라 치유의 식사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검증되고 성공적으로 적용된 매우 간단한 밥짓기 비결 6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뜬소문이 아니라 영양학 의사 내분비 전문가들이 확인한 방법들이며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전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영상의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부분 하나를 놓치는 것만으로도 약물 없이 두려움 없이 건강과 삶의 질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무심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밥이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걱정한다면 이 영상이 바로 그 생각을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매일 밥을 맛있게 충분히 드시면서도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보는 데는 단 몇 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몇 분이 수십 년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연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밥 짓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혈당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매 식사의 즐거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6가지 비결 밥 짓는 작은 요령들을 알아보겠습니다. 3번과 5번 요령은 특히 많은 의사들이 권장하는 방법이니 꼭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십시오. 1점 첫 번째 비결 밥을 지을 때 강황과 흑후추를 추가하세요. 만약 강황이 주방의 신비한 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오늘 저는 왜 밥솥에 강황과 흑후추를 조금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조용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선명한 노란색 활성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강황 특유의 색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건강 증진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물질입니다. 태국 마이돌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은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 개월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주목할 만했습니다. 매일 커큐민을 보충한 그룹에서는 연구 기간이 끝난 후 당뇨병 단계로 진행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커큐민은 우리 몸속의 조용한 염증 상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염증은 뚜렷한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을 조용히 파괴합니다. 또한 커큐민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고 특히 혈당 상승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잡한 약물 없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3가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커큐민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황 섭취만으로는 인체가 흡수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흑후추가 강력한 조력자로 등장합니다. 흑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커큐민의 흡수율을 강황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수배 일부 자료에 따르면 최대 20배까지 높여준다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매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밥을 지을 때 쌀 한 컵당 강황 약 반 티스푼과 흑후추 약간 약 1/4티스푼을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미나 흑미를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증대되므로 더욱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밥이 옅은 노란색을 띠고 약간 따뜻한 매운맛이 나겠지만 익숙해지면 밥이 소화도 잘 되고 더 향긋하고 맛있으며 식후에 속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간에 문제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강황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밥에 넣는 정도의 소량이라면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작은 단계일 뿐이지만 여러분은 가장 똑똑하고 간단하며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할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에게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2점. 두 번째 비결 쌀을 식초에 담그거나 먹을 때 묽은 식초를 밥에 뿌리세요. 이 말을 들으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채소 찍어 먹는 용도로만 생각했던 조미료인 식초 몇 방울이 혈당 상승으로 걱정하는 분들에게 조용한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서 누구나 자신의 주방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초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천연 산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산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로운 강산이 아니라 반대로 소장에서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늦추는 작용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식초를 약간 곁들인 밥을 먹으면 밥에서 나온 당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들어가게 되어 식후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위험한 급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나 중년층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일본과 여러 유럽 국가의 연구자들이 소규모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 밥을 먹고 다른 그룹은 식초를 넣은 밥을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초를 사용한 그룹이 식후 혈당 상승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습니다. 밥을 지을 예정이라면 쌀을 씻은 물에 쌀 식초나 사과 식초를 3~5방울 떨어뜨려 약 30분간 담가둔 후 가볍게 헹구어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 됩니다. 냄새나 맛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식초는 불쾌한 신맛을 남기지 않으며 밥알은 여전히 향긋하고 찰기가 있어 아무도 밥에 식초가 들어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밥을 지었는데 쌀을 담그지 못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스푼 하나의 식초를 몇 스푼의 따뜻한 물과 묽게 희석한 후 먹기 전에 밥 표면에 가볍게 뿌려주면 됩니다. 약간의 상큼하고 부드러운 신맛이 나며 전혀 먹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삶은 채소 생선구이 또는 김치 약간과 함께 먹으면 식사가 더 맛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작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고 공복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몸은 다르게 반응하므로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몇 방울의 식초 어쩌면 수년간 요리하면서 간과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작은 축가가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전환점을 만들어 여러분이 안심하고 밥을 먹고 식후 혈당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줄지도 모릅니다. 3점. 세 번째 비결 밥을 지을 때 식물성 기름 한 스푼을 추가하세요. 밥을 지을 때 기름 한 스푼을 넣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작은 팁은 전 세계 영양 전문가들이 익숙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걱정거리인 흰쌀밥을 순화시키는 현명한 방법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참기름,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과 같은 좋은 식물성 기름을 작은 스푼 하나 정도 추가하면 쌀의 전분이 조리 과정에서 그 기름과 결합합니다. 그 결과 전분의 일부가 빠르게 소화되기 어려운 형태로 변형됩니다. 즉, 섭취했을 때 몸이 더 천천히 흡수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은 밥처럼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중년 고령층 또는 매일 혈당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스리랑카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을 넣고 밥을 지은 후 식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밥으로부터 흡수되는 칼로리가 50~60%까지 감소했으며 동시에 몸이 즉시 흡수하지 않는 형태의 전분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여러분은 여전히 밥을 먹고 포만감과 맛을 즐기면서도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기름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가 분명하고 건강에 좋으며 고온에 잘 견디는 기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기름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향기로울 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산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리용 올리브유 또한 매우 적합하며 많은 한국 가정에서 선호하는 들기름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맛이 부드럽고 다른 음식과 잘 어울리며 심장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양은 쌀 한 컵당 약 1티스푼의 기름입니다. 밥이 기름지고 먹기 힘들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기름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지방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비타민 A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색이 변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기름은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름은 유해 물질을 생성하기 쉬워 간과 신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고령층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일입니다. 매일 단 한 작은 스푼의 식물성 기름으로 여러분은 밥 짓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전분에 대한 몸의 반응 방식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식후 혈당이 급등하는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점. 네 번째 비결식은 밥을 먹거나
식힌 후 다시 데워 드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갓 지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하고 찰진 밥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 나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짭짤한 반찬과 함께 먹는 느낌은 정말 맛있고 익숙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 맛있는 경험이 건강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혈당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밥이 뜨거울 때 쌀 속의 전분은 부드러운 상태로 있어 몸에 매우 빠르게 소화됩니다. 이는 전분에서 나온 당이 거의 즉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식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췌장이 인슐린을 생산하여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층 전당뇨 위험이 있거나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몸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인슐린이 항상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식은 밥을 먹거나 식힌 후 다시 데워 먹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매우 흥미롭고 명확하게 연구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밥을 실온에서 약 30분에서 60분 정도 식히면 내부의 전분이 재구성됩니다. 즉, 쉽게 소화되는 형태에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형태로 전환됩니다. 이 형태의 전분은 소장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아 식후 혈당 상승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식힌 후 밥을 냉장고에 몇 시간 보관했다가 다시 데워도 이 효과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뜨거운 밥을 바로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수증기가 응결되어 밥이 질어지고 향을 잃으며 저항성 전분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밥을 실내에서 완전히 식힌 후 냉동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먹을 필요가 있을 때는 찜기나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고 참기를 조금 뿌려 김치나 가볍게 볶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은 밥은 맛이 없고 먹으면 배가 차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고 데우면 식은 밥도 적당한 찰기를 유지하며 마르거나 딱딱하지 않고 건강상에 큰 이점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식사 전에 밥을 식히는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조용히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며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약도 한 끼의 간단한 한 식사만으로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5점. 다섯 번째 비결,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약간 추가하세요. 제가 중년층 특히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모순이 있습니다. 현미가 매우 좋다는 것은 모두 알지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가 건조하고 딱딱해서 턱이 아플 정도로 씹어야 하고 조리 시간은 긴데 맛은 없다고 불평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현미가 혈당 조절에 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흰쌀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국인의 주방에 매우 익숙한 재료 바로 소주를 조금만 추가하면 현미가 가진 귀한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부드럽고 찰지며 향긋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현미밥을 지을 때 밥물에 소주를 약 한 큰술 정도 추가하면 알코올이 쌀 아래 단단한 겉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쌀을 너무 오래 불리지 않아도 더 빨리 익고 부드러워지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미 내부의 영양소는 손실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쌀기에 함유된 폴리페놀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이 더 쉽게 방출되어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고 심지어 세포 노화 과정을 늦추는 효과를 높여줍니다. 몇몇 분들은 술을 그렇게 넣어도 안전한가요? 라고 궁금해하십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주의 알코올은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완전히 증발하여 불쾌한 냄새를 남기거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많은 전통 요리에서 잡내를 제거하고 식재료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조리 후에는 전혀 술 맛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리에 술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가족 중에 약물 치료 중인 분, 임산부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발효된 막걸리나 차를 발효시켜 만든 콤부차를 사용해도 쌀을 부드럽게 하고 식사에 쾌적한 풍미를 유지하는데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딱하거나 먹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현미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팁 하나, 밥솥에 넣는 술 한 스푼으로 여러분은 현미를 쓴 약에서 맛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을 키우는 밥 한 그릇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건강한 식사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누구나 매일 유지할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6점. 마지막 비결, 혈당 지수가 낮은 종류의 쌀을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혼합하세요. 제가 쌀 종류를 바꾸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평생 흰쌀밥만 먹었는데 이제 와서 현미나 흑미로 바꾸면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익숙한 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흰쌀밥의 혈당 지수 GI가 얼마나 높은지 아신다면 왜 작은 변화 하나가 큰 건강을 구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흰쌀은 정미 과정을 거치면서 섬유질, 비타민, B군, 미네랄이 풍부한 쌀겨와 쌀눈이 모두 제거됩니다. 이 때문에 흰쌀의 전분은 매우 쉽게 소화되어 밥에서 나온 당이 혈액으로 매우 빠르게 유입되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 환자, 고위험군 또는 중년층이 순수한 흰쌀밥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쌀이 흰쌀처럼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좋은 쌀들이 있습니다. 이 쌀들은 혈당 지수가 더 낮고 더 천천히 소화되어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미, 흑미, 자색미 그리고 통곡물이 있습니다. 이 곡물들은 섬유질이 풍부한 쌀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장에서의 당 흡수 과정을 늦춥니다. 만약 이 곡물들의 맛과 식감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혼합하는 것으로 부드럽게 시작해 보세요. 적용하기 쉬운 비율은 현미나 흑미, 흰쌀2입니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넣고 약한 불에서 평소보다 오래 조리하여 밥이 부드럽고 식기 쉽게 만드세요. 몇 주가 지나면 여러분의 미각이 점차 적응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좋은 쌀로 지은 밥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밥에 녹두, 팥, 검은 콩을 섞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콩들은 밥맛을 더 고소하고 향긋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수용성 섬유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이 두 요소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잘 씹어 먹고 녹색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몸이 더 쉽게 소화하고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밥을 지을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약간 추가하고 볶음깨를 몇 알 뿌려 채소국과 함께 먹으면 영양도 충분하고 소화도 잘 되며 당뇨병이나 위험군에게 안전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밥을 먹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종류의 쌀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압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에게 식습관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습관과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오늘 밥솥에 강황을 조금 더 넣는 것과 같은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숨겨진 과학 외 작은 변화가 강력한 효과를 낼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분명 궁금하실 겁니다. 왜 기름 한 스푼, 식초 한 방울을 더하거나 밥을 식히는 것만으로 그렇게 강력한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밥알 하나하나 뒤에 숨겨진 과학적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사가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매일 자신의 주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극히 중요한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혈당 지수 즉 GI 글리스미터 IC 인덱스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평생 먹어온 흰쌀밥은 GI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식사 후 밥의 당이 혈액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췌장은 혈당을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 인슐린을 생산하느라 폭사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췌장은 지치고 인슐린 기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2형 당뇨병, 심혈관 합병증, 눈, 신장 및 신경계 손상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모든 종류의 밥이 이렇게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밥을 식히거나 지을 때 식초나 기름을 조금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전분 흡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 가지 종류의 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뜨거운 흰쌀밥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식은 흰쌀밥 전분이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해 혈당 상승이 더 느려집니다. 기름이나 식초를 첨가한 밥이 섬유질처럼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식후 혈당 지수를 현저히 낮추는 저항성 전분이 되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밥이 나쁘다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짓고 먹을 경우에만 밥이 나쁜 면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심지어 질병이 있는 사람들조차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 밥을 완전히 끊고 채소와 과일만 먹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몸은 기억력 유지, 활동, 근육 위축 방지를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고 특히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밥 대신 포장된 시리얼을 선택하지만 많은 종류의 숨겨진 당이 포함되어 있고 GI 지수가 흰쌀밥보다도 높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아주 적게 먹지만 여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밥을 먹고 빨리 먹고 저녁에 많이 먹으면서 조금 먹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적게 먹어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여전히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올바르게 먹는다면, 적합한 종류의 밥을 먹고 올바른 기술로 조리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공유한 작은 팁들, 즉 강황, 기름, 식초를 추가하는 것부터 쌀을 선택하는 방법까지 모두 모호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매우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이유입니다. 그것은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 연구에서 구체적인 결과와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건강을 돌보는 것이 희생이나 고행이 아니라 매일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삶, 박준호 선생님의 이야기. 여러분, 오래 살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견뎌야 하거나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몇 끼니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몸을 더 잘 이해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질병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 또한 우연히 하늘이 내린 선물이 아닙니다. 모두 매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생각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박준호 선생님이라는 한국 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의 모습을 어딘가에서 발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준호 선생님은 올해 67세로 거의 30년 동안 체육교사로 재직했습니다. 그의 평생은 운동이었고 스포츠였으며 건강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다부진 체격, 빠른 걸음걸이, 우렁찬 목소리 때문에 그를 근육맨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가 은퇴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없어지고 운동장이 없어지자 박 선생님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거나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가벼운 술자리를 갖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더 관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튀긴 음식을 즐겨 먹었으며 요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외식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건강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단팥죽과 매운 볶음면으로 저녁을 푸짐하게 먹은 후 그는 평소처럼 화장실에 갔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의 아내인 최미영 여사가 큰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그는 이미 쓰러져 식은땀을 흘리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당 과다로 인한 갑작스러운 저혈압으로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합병증이 매우 빨리 올 겁니다. 당뇨는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 몸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충격, 슬픔, 걱정. 박 선생님은 전례 없는 큰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밥, 과일면, 빵 없이 오직 채소와 묽은 국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그는 거의 4kg이 빠졌습니다. 피부는 잿빛으로 변했고 몸은 피곤했으며 배고픔과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최 여사는 그를 보며 마음 아파하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그저 생존의 한 형태일 뿐이었습니다. 매우 운 좋게도 은퇴한 간호사였던 그의 오랜 친구 이수진 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모든 것을 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지 알고 어떻게 현명하게 요리하는지를 아는 데 있어요. 이수진 님은 박 선생님에게 현미로 밥 짓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현미는 섬유질과 당 흡수 과정을 늦추는 영양소가 풍부한 쌀겨, 쌀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쌀입니다. 하지만 그냥 물로만 밥을 짓는 대신 쌀을 씻기 전에 쌀 식초 몇 방울에 미리 담가두어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줄이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항염 효과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강황 가루와 흑후추를 약간 추가했습니다. 식사는 더 이상 배를 채우기 위한 밥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박 선생님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현미밥은 딱딱하고 냄새도 좀 이상했습니다. 강황을 넣으면 노랗고 후추를 넣으면 매운 향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끊는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제 다른 요리법을 시도해보면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단 한 달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검사 결과 그의 혈당이 점차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넣었습니다. 그는 다시 잠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는 더 이상 잿빛이 아니라 혈색이 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불안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다고 느꼈지 더 이상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여전히 매일 밥을 먹지만 그것은 사랑과 이야기의 힘으로 지어진 밥입니다. 그는 더 이상 쌀을 당뇨 환자의 적으로 보지 않고 올바르게 결합하는 방법을 안다면 친구로 여깁니다. 여러분,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부드럽지만 깊이 있는 깨달음을 줍니다. 즉, 누구나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무엇을 넣을지 선택할 권리. 불안 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또는 끊임없는 피곤한 제재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 살아갈 방식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밥 짓는 방식을 다르게 선택하세요. 더 올바른 쌀을 선택하세요. 좋은 기름 한 스푼, 강황 한 꼬집, 식초 몇 방울을 추가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작은 변화일 뿐이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건강하고 더 지속 가능한 다른 몸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쌀알은 올바른 방식으로 조리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영양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된 밥 짓는 법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꾸기 시작하세요. 고통스럽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년을 가볍고 평안하며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시 선택하고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6가지 간단한 밥짓기 팁 요약. 그리고 만약 오늘 바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작은 요약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제가 공유했던 6가지 간단한 팁을 빠르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슐린 안정을 위해 강황과 흑후추를 추가하세요. 둘째, 당 흡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쌀이나 밥을 식초에 담그세요. 셋째, 저항성 전분을 만들기 위해 식물성 기름을 약간 추가하세요. 넷째, GI 지수를 낮추기 위해 식은 밥을 먹거나 다시 데워 드세요. 다섯째, 현미밥을 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소주를 약간 사용하세요. 여섯째,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GI 지수가 낮은 쌀을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혼합하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팁부터, 오늘 식사부터 단 하나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강황을 조금 추가해 봅니다. 내일은 식은 밥을 먹어 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쌀 종류를 바꿔봅니다. 작은 단계들이지만 건강은 불과 몇 주 안에 눈에 띄게 변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맛있고 건강하며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우고 보고 실제 사람들을 도왔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이 매일의 식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 동호회의 형님이나 누님 또는 매일 아침 혈당을 재는 이웃이 밥도 먹으면서 혈당이 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에게 보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를 이번 한 번의 뇌졸 중 한 번의 망막 손상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주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아래 댓글란 안에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세요. 다음과 같은 간단한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밥에 강황을 넣어 보겠습니다. 또는 밥을 시켜서 먹겠습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제가 읽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나는 내 건강을 위해 더 좋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공유한 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며 과장되거나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주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이 그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것은 저를 응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기로 선택한다. 나는 주도적으로 살기로 선택한다. 나는 질병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기로 선택한다. 여러분, 우리는 젊음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남은 인생을 더 견고하고 가볍고 살 가치가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몇 끼니 후 혈당을 걱정하는 나날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들 때마다 느끼는 불안감이 아닙니다. 입원하고 수액을 맞고 의존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몇 끼니 가벼움 속에서 깨어나는 매일 아침입니다. 하루를 더 살면서 여전히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재료 선택법부터 올바른 시간과 양으로 먹는 법까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단지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모든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의 모든 공유 내용은 지역사회 교육 정보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전문 의약품을 복용 중이시거나 의사의 처방에 따른 식단을 하고 계신 분들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어떠한 변화를 주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행동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